안녕하세요. 축산정보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 해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까지. 이 친구들 그냥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가장 많이 먹는 축산물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한국인 1인당 연간 30kg이나 먹는다고 하네요. 돼지 한 마리에서 얻는 고기의 양이 55kg인 것을 생각하면 이는 0.55마리 정도 됩니다. 삼겹살, 제육볶음, 보쌈, 생각만 해도 군침 돌죠? 2등은 닭고기예요. 연간 15.7kg, 통닭으로 따지면 무려 16마리 정도? 배달 음식, 치킨, 간식, 안주까지 정말 자주 먹죠. 3등은 소고기. 연간 소고기 소비량이 1인당 14.8kg으로 이는 소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 양을 기준으로 보면 약 0.057마리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한우 소비는 약 4kg 정도로 전체 소비량의 4분의 1 수준이고 나머지 10kg 이상은 수입육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주 먹는 축산물로는 계란도 빼놓을 수 없어요. 계란은 1년에 14.3kg, 개수로는 약 285에서 330개 정도니까 거의 하루에 한 알씩 먹는 셈이죠. 그런데 우유도 많이 마시긴 하죠. 연간 소비량은 82kg이나 되지만 대부분 수분이라 실제 단백질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그럼 나이에 따라 선호하는 축산물은 어떨까요? 어린이는 당연히 닭고기, 튀김, 너겟 가장 좋아한다고 해요. 청소년부터 20대는요, 돼지고기. 맛도 좋고 가격도 괜찮고 영양도 적당하니까요. 장년층은 소고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풍미도 좋고 약간의 여유도 즐기시려는 것 같죠. 그럼 전체 성인 기준으로 보면 역시 돼지고기가 1위, 무려 48.6%의 압도적인 선호도입니다. 그럼 영양적으로는 어떤 축산물이 좋을까요? 운동하시는 분들의 필수템인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무려 22.9g, 지방은 고작 0.9g, 고단백 저지방의 대표주자죠. 그럼 닭고기의 다른 부위는 어떨까요? 다리살은 단백질이 약 18g, 지방이 8.5g 정도로 풍미는 좋지만 지방 함량이 꽤 높은 편이고 날개는 단백질이 약 17g에 지방이 13g 이상이라 더 기름진 부위예요. 이렇게 영양적으로 보면 가슴살이 단백질 밀도도 높고 지방은 적어서 영양적으로 훨씬 균형 잡혀 있습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아무 영양도 공급하지 않고 병아리가 되는 마법 같은 식품이니까요. 생명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는 셈이에요. 실제로 계란 한 개에는 단백질이 약 6.5g, 지방이 약 5g 정도 들어있습니다. 또 비타민 A, D, 이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물론 비타민 B군, 철, 아연, 콜린 같은 뇌 기능과 신진대사에 중요한 성분들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먹는 돼지고기는 어떨까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돼지고기 부위라고 하면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 정도인데요. 이 부위들은 100g당 단백질이 보통 20g 정도 들어있고 지방은 부위마다 좀 다르지만 대체로 10에서 20g 사이입니다. 지방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돼지고기엔 비타민도 풍부하거든요. 특히 비타민 B군뿐만 아니라 지용성 비타민도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돼지고기 중에서도 흑돼지는 육질과 맛에서도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코기와 지방이 고르게 분포돼 있고 쫀득한 식감과 진한 풍미가 있어서 씹는 맛이 있고 고소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육돼 품질과 풍미 면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지닌 고기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돼지고기도 다양하듯 소고기 역시 등급에 따라 맛과 영양이 꽤 달라지죠. 예를 들어 2+ 등급처럼 마블링이 많은 고기는 지방 함량이 훨씬 높고 단백질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죠. 반대로 2등급이나 3등급처럼 지방이 적은 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더 높고 열량도 낮은 편입니다. 즉, 풍미와 영양은 반비례할 수도 있다는 점. 우유는 단백질은 3.2g으로 고기나 달걀보단 낮지만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이 중요한 성장기 어린이나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아요.
그렇다면 사료 효율과 가성비는 어떨까요? 축산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료비죠. 그래서 사료 효율, 줄여서 FCR이라는 걸 따져볼 수 있어요. 닭고기는 사료 효율이 꽤 좋은 편이에요. 보통 사료 1.6에서 1.9kg 정도를 먹으면 고기 1kg이 생산됩니다. 계란도 사료 2.0에서 2.2kg이면 1kg 정도를 생산할 수 있어요. 다른 축종에 비해 사료를 효율적으로 단백질로 바꾸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돼지고기는 사료 2.8에서 3.5kg을 먹어야 고기 1kg이 생산돼요. 그런데 돼지고기라고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전통 흑돼지는 일반 돼지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느리고 사료 효율도 낮은 편이라 같은 양의 고기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사료가 필요하고 출하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생산비가 높다는 단점은 있지만 품종 고유의 특성과 전통적인 이미지 때문에 여전히 일부 시장에선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료 효율이 낮은 축종은 돼지뿐만이 아닙니다. 소고기도 상대적으로 사료 효율이 낮은 편이에요. 고기 1kg을 생산하려면 사료가 6에서 10kg 정도 필요하니까 자원이나 환경 측면에선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효율적이어도 풀도 먹으니 인간과 식량 경합이 적은 공존할 수 있는 축종이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같은 단백질 1g을 얻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해 볼게요. 계란은 단백질 1g당 약 46원 정도로 가장 저렴하고 닭가슴살도 약 52원 정도로 가성비가 좋아요. 돼지고기의 경우 1g당 약 90원 수준이고요. 그런데 한우 2플러스 등급은 단백질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고 가격은 높아서 단백질 1g당 약 600원이 넘어요. 풍미는 최고지만 가성비는 낮은 셈이에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가장 많이 먹는 축산물은 돼지고기. 가성비 최고 단백질은 계란과 닭가슴살. 반면 한우 2플러스는 맛은 최고지만 단백질 가격으로는 가장 비싸답니다. 소고기 등급이 높다고 무조건 영양가도 높은 건 아니라는 점. 맛과 영양은 다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먹는 축산물들의 맛도 보고 영양도 따지고 가격까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알고 먹으면 더 건강하고 더 맛있겠죠? 지금까지 축산정보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축산정보통과 함께 더 많은 정보도 챙겨보세요.